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달이 다 갔습니다. 2020년에 1월달이 다 갔고 근데 상황은 좀 이렇게 무서운, 이런 시장 분위기가 무서운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끼리만 좀 이야기하고 카페에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근거 없이 저의 어떤 소설들, 저의 상상 속의 어떤 소설들을 좀 더 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이야기할 것은 코스피 2100포인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 지금 보는 건 주간 차트이고 이게 해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가 2018년, 이때가 19년, 이때가 이제 20년으로 넘어왔고 이제 한 달 진행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간 차트로 보고 2100포인트는 한 요 언저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소설로 인해서 이번 연도의 어떤 코스피의 어떤 목표가는 한 뭐 요 언저리 이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 이 언저리를 뭐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뭐 아주 운이 좋게 이번 연도에 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거품이 좀 생기면 올해도 여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전고점은 올해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스러워요.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면 이게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아니 감히 일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어? 그죠? 혹은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시장을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 근데 일단 뭐 그런 거를 하긴 하죠. 보통 이번 연도에는 혹은 내년에는 뭐 코스피 순이익이 어느 정도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혹은 뭐 글로벌 상황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뭐 요 정도 하면서 좀 마치 산수를 통해서 이것저것 막 넣고 재료들 넣고 뭐 해서 짠 하고 나온 어떤 그 숫자를 일단 한번 목표가로 정해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수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애널리스트들도 해마다 연초에 뭐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하죠. 코스피가 이번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17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연초에, 근데 지나고 났더니 실제로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값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해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뭐 이런 일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 21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거 이전에 아까 카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레이딩이랑 장기 적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실적 차트 관심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권한다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것이고, 이 아래는 이렇게 아래 보면은 장기 적립 관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구분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는 요 위에 거와 요 아래 거의 구분은 뭐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훅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이고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하고 이 앞으로 이 미래 시점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회사의 어떤 어떤 실적을 좀 보면 예상 주가는 그래 적어도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위치는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의 어떤 소설 산수로. 그랬을 때 현재 가격 대비 실적의 어떤 적정 가치를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한 40에서 한 50%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장기라는 말이 뭐 6개월, 한 1, 2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런 종목이 실제로 운이 좋아서 확 올라온 거예요. 쫙쫙쫙 올라오고, 생각했던 어떤 실적 대비한 어떤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보통 주가가 탕 빠지지 않고요. 밑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올라온 애들은 꼭 거품을 만들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아래 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매도를 뭐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깊게 오더라도 좀 참으면서 좀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 단 애들은 아주 이제 과매수 지역에 있거나 구간에 있거나 아주 시세가 반짝반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하지만 시세는 꽤 강한 이런 모습의 애들이 있거든요. 인기주들, 증권방송에 막 나오고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쪽 애들은 어떤 장기적으로 혹은 뭐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뭐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애들은 한 15%에서 20% 정도면 이익 실현해도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구간이 오면 또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다시 적어놨습니다. 이런 문의들이 좀 있어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00에 대한 것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뭐 이런 거겠죠.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번 연도란 그 기준, 이번 연도의 기준은 뭐냐면 지난 2019년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현재 2019년도에 힘들었던 이 구간을 벗어나는 이런 시그널들이 자주 보여드렸던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들이 반등하는 것들이었죠. 중국도 반등을 하고 미국, 한국, 유럽 다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런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도 쭉쭉쭉 풀리는 이런 상황, 이런 구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 좋아질 걸 알겠어. 근데 실제로 수치는 확인이 되기 전 상황, 그러니까 동행지수들로 딱 확인되지는 않은, 명쾌하게. 근데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핵심인 어떤 반도체 쪽의 어떤 실적들이 2분기부터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불안하지만 시장이 꾸물꾸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한번 불을 지폈던 거는 무역 합의 그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여기 이런 어떤 것들이 또 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으로 밀어 올려준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상당히 강한,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 지수만 이렇게 혼자 놀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면서 계속 혼자 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PER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PER,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적정한 어떤 가격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빨간색이 적정 PER이라고 하는 것, 이 적정 PER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PER의 관점. 그러니까 PER이라는 것은 실적 대비해서 몇 배 정도의 어떤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은정색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S&P 500의 12개월 PER를 이렇게 놓은 것이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도 좀 비교를 해보냐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인플레랑 실업률로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업률과 인플레의 합을 그 어닝 일드로 간주하고 그것의 역수를 PER로 활용하는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조금 더 보수적인 이런 것들이 많죠. 보수적으로 좀 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빨간색이 이 보수적인 이 빨간색이 항상 이 검정색 아래에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얘네가 항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 빨간색보다 검정색이 이렇게 높이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PER과 비교해 보면 다른 적정 PER을 좀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이 그렇게 뭐 이게 높은 PER이다라고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경기 상황과 본다면, 실제 경기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우려감들, 흔히 말하는 것들과 를 아닌 다른 것들과 좀 봤을 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한번 좀 봐볼게요. 코스피를 이렇게 보고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요거를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스피를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긴 했지만 여기 때 한번 움푹 파였던 곳이 있죠. 여기가 저는 2000포인트가 우리 시장에서 2000포인트가 엄청난 과매도의 바닥 정도다.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고, 여기 요 움푹 파였던 이곳은 정말 공포의 어떤 극에 달하는 그 위치, 과매도의 어떤 끝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요 2000포인트 수치에서 2000포인트에서 요 2100포인트, 여기가 2100포인트고, 그쵸? 요 언저리가, 요 살짝 위가 2100포인트 정도 되는 거고, 그쵸? 여기가 2100포인트, 여기가 2000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의 힘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힘은 글로벌 선행지수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여기 이만큼은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힘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100에서 그러니까 10월과 11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해서 11월 말까지니까 여기까지 요 정도인데요. 요 언저리 구간은 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바닥부터 이만큼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바닥부터 한 21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는 경기성장 지수들이 반등하는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승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언저리는 그것을 업고 플러스 알파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합의가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2월 요 언저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던 이 부분은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인한 실제로 올라간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12월 달에 이만큼 올라갔던 이 구간을 거의 뭐 한 번에 훅 빼버린 모습인 것이죠. 우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미중 합의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 그것이 다, 그러니까 미중 합의로 인해서 실제로 올랐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 이하로 더 빠진 2100포인트 이하로 더 빠지려면 미국과 중국의 합의라는 그 내용보다도 더 강한 어떠한 힘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느냐.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과거 아주 오랜 한 1, 2년 가까이를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을 막 이렇게 눌렀던 이러한 어떤 상황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크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소설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그 2100포인트 정도까지 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행지수들이 반등하고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것들, 이런 시장은 흔히 실적보다는 PER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고 빠질 땐 더 빨리 내려오는 뭐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들이 나오기 전까지 2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무서운 어떤 공포의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면 충분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무역 합의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을 지녔다라고 본다면 2100을 깨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2100을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2100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어떤 연간 순이익을 연평균 코스피의 어떤 3포도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는 뭐 많이 이제 보는 차트예요. 그 사람들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순전히 그냥 산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복잡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코스피의 순익을 이렇게 해보고 코스피의 위치, 연평균 코스피의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근사하게 뭐 우겨보는 뭐 이런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번 연도에 117조 정도를 예상을 해요. 일단 상반기의 예상치는 그런데 이게 하반기 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달라져봤자 그 평균이 한 7, 8% 정도는 뭐 하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 평균이 그랬으니까 예상치보다 못 미쳤던 평균값들이 한 7, 8%니까 그렇죠. 만약에 최대로 맥스로 보통 과거에 틀렸던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한 15% 정도까지도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17조를 예상하지만 틀렸을 때 아주 최고로 많이 틀렸을 때를 가정해보면 한 100조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 100조라는 수치가 한 코스피 210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고,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산수가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모르니까 뭐라도 좀 근사하게 먼저 알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미래의 일을 맞춥니까? 근데 다만 이러한 어떤 예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 혹은 매매에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 색깔이 파란색이 네 가지가 있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자.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수치고, 이 2000포인트를 넘어갈 때는 이거는 요 구간이잖아요. 요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요 순간은 이거는 정말 풀 베팅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풀 베팅을 해야 하는 어떤 가격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상상은 안 하고 있고요. 요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1차 매수, 오늘 2차 매수했고, 아마 다음 주에 더 빠지면 여기서 3차 매수를 할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조율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과 지수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예로 어떤 종목이 빠졌는데 이 적정 가치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어떤 변동성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현재 여기에서 트레이딩 혹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요 매매하는 요 순간에 분명히 매수는 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해서 보면, 뭐 예전에 뭐랑도 보여드렸을까요? 그 일간 차트로 보면은 볼린저 밴드 120을 활용을 많이 저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정말 하단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이 하단이란 건 지나봐야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정말 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걸 감안해서 여기가 정말 사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1차 매수를 하는 거고, 2차, 3차 더 빠질 각오를 하고 분할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여기가 가장 최저점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왜냐면 주가의 변동은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데 요 폭은 종목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를 여유를 두고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했을 때가 좀 안전하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수는 어떠냐면, 지수는 미리 사실 먼저 예측을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정도 이렇게 왔을 때, 이번 주에 이렇게 훅 빠졌지만 요 정도 왔을 때, 아, 이게 중국에서 이러한 폐렴이 얼마나 커질까, 분명히 빠질 거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 왔을 때, 아, 적정한 가격은 요 정도일 것 같은데 분할로 요렇게를 계산 안 하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와 이 아래를 이렇게 잡고 1차 매수를 여기서부터 합니다. 1차, 2차, 3차. 이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이 적정한 이 가치, 이 가격보다 위에서부터 분할 매수한다라는 것은 좀 더 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보다 리스크가 덜한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2차 매수한 요 언저리 가격 2100포인트 언저리 여기를 저희는 적정한 어떤 가격 근처라고 봤어요. 빠지면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지만 여기 위에 여기서부터 1차 그리고 여기에 2차 그리고 더 빠질 수 있다 3차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2000포인트를 깨면 이거는 정말 풀베팅을 해야 되는 순간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코덱스 레버리지에 힘을 실어야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개인 연금 저축 펀드들도 다 강하게 좀 매매해야 되는 뭐 혹은 뭐 장기 어떤 이런 포지션도 조금 움직일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무섭고 앞날은 하나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개별 종목은 없어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조금 더 무겁게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중도 많이 실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아무튼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현금이 그러니까 현금의 어떤 조정, 그 비중 조절, 비중을 잘 조정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장기화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죠. 시장 상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매수라는 것을 분할 매수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